만약에 나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부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그래도 무주택자분들한테 기회가 되게 많은 게요. 자, 이 질문에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아무래도 뭐 부모님도 여전히 뭐 사실 굉장히 젊으신 나이니까 주변에 지인들도 굉장히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실제 같이 임장을 가서 제가 집을 이렇게 계약을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뭐 선물 주던가요 좀?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끝내더라고요. 야, 작년 말에 제 집 사는 거 도와주신 분들한테 상품권도 챙겨드리고. 아, 진짜요? 식사도 비싼 거 사드리고. 내 친구들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사회초년생이 이제 일단 내 집 마련은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그런 정부 지원 관련된 대출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가 5억까지 하면은 대출이 나오고, 디딤돌 대출은 6억까지 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서울 아니면은 수도권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했을 때 분당에 일부 지역들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으면서 그런 이제 5억, 6억 사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그런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 같은 게, 그러니까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경매를 보통 낙찰받게 되면은 이런 대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를 낙찰받으면 무조건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도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시각이 약간 다 좋은 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비싸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뭐 서울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지가 괜찮고 출퇴근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일단 그런 데 살면서 실거주 요건 채우고 나중에 뭐 비과세 받아서 다른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게 아니면 계속 나는 거기 살면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출을 얘기해서 집 살 때 어쨌든 대출은 대부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요즘에 사실 워낙 대출을 깐깐하게 해서 연끌해도 연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즘 연끌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DTI나 DSR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부동산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할 때 나는 이걸 그냥 주거의 관점으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급여가 만약에 뭐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이자를 한 뭐 60, 70 정도 내는 선에서, 한 30% 정도 되는 선에서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주거의 그런 만족도 하면서 투자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좀 하더라도 뭐 1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자가 뭐 150만 원씩 뭐 150만 원, 200만 원 나간다고 쳐요. 근데 그 물건이 내가 어쨌든 선택을 잘 하면은 뭐 1년에 뭐 1, 2억 정도 오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대가 조금 더 보태더라도 그만큼 더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조금 더 연끌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 찾아보니까 부세님 같은 경우 대출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이직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물론 그 이유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의미예요? 제가 첫 직장이 중소기업 IT 회사였습니다. 거기가 연봉이 처음에 3천만 원. 3천만 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4년.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내 첫 직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직장 분위기도 좋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최대한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재테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면요, 일단은
금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금리가 비싸고 한도도 너무 낮게 나오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봉도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직을 준비해보자. 그래서 준비해서 좀 큰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네, 대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2천만 원 좀 안 되게 연봉 상승을 해서 갔고요. 연봉 5천인 거예요? 5천 이상. 네, 왜냐면 그 이제 4년 정도 다니면서 중간에 한번 이제 승진도 했고, 네, 하면서 대리 달고 하면서 이직을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올려서 이직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대출이 대기업은 PPL 대출이라고 해요. PPL 그 상품 아니고요. 네, PPL 광고. PPL 그거를 대출 상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임직원들이 은행이랑 이렇게 제휴를 맺고 저금리에 금리도 저렴해요. 금리도 저렴하고 또 한도도 연봉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출 상품을 이용을 했더니 제 연봉의 150% 정도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이자도 상당히 저렴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보통 신용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신용대출이 금리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데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대출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지 못한 뭐 부동산 대출 관련된 팁이라든가 어쨌든 대출을 기질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거고 제가 지금 뭐 늘 자주 말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은 게 과연 자랑인 건지 자랑이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대출의 그런 뭔가 무서움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라든가. 사실 이제 대출을 저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는 대출을 내가 끼고 있건 안 끼고 있건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거 나는 2억까지 갈 거야 라고 바라보고 샀는데 대출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80% 대출 받아가지고 내 돈 2천만 원 들여서 샀어요. 근데 시세가 떨어졌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거지만 현금을 100% 끼고 샀다고 했을 때 1억을 주고 샀는데 시세가 9천만 원 떨어졌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출을 내가 많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런 것들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을 때 대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투자 2천만 원 들고 시작을 했는데 8천만 원짜리 빌라를 제가 현금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절대 못 샀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저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이라는 게. 제가 오피스텔 투자도 했었습니다만 2천만 원,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제 돈 2천만 원 들여서 월세가 6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걸 2년 정도 월세를 줬는데 이자가 그 당시에 20만 원 정도 해서 그것도 한 8천만 원 정도 대출 받고 실행을 했는데 60만 원이니까 거기 20만 원 제하고 40만 원씩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열채만 하면 더하면은 월세 400 나오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출을 잘 활용하면서 또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시세 차익을 또 보고 5천만 원 정도 보고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출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산 상승은 물론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게 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을 굉장히 잘 활용하신 분들이 부자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주변에 좀 부자, 자산가이신 분들은 요즘에는 좀 어떤 투자 주로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올해 궁극적으로 강남에 꼬마 빌딩 사는 게 목표거든요. 강남에? 강남에 꼬마 빌딩 사는 게 목표인데 왜 그런지 봤더니 그 빌딩 자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빌딩이 깔고 있는 땅이 정말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토지는 한정적이고 거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서 잔금도 안 치렀는데 뭐 평당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올라가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강남 땅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부자분들은요? 부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올해는 보니까 꼬마 빌딩을 많이 사고 계시구나. 나도 그러면은 내가 강남을 가면 좋겠지만 강남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부터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꼬마 빌딩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정말 많이 올랐던데. 그래도 싸다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50억 하던 게 지금 100억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그렇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작은 거 여러 개 있었으면 다 팔고 이제 강남에 크게.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보면은 다들 90%, 80%, 90% 대출 받아서 나중에 뭐 1, 2년 지나서 이게 새 차익 매각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어쨌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레버리지를 내가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부동산 경매로 또 투자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초보자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실전 꿀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뭐 경매로 만약에 내가 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재테크 관련된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좀 공부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좋고, 뭐 김 작가님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글귀가 트이면은 들었을 때도 이제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책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혜로 출판사에서 나온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행복재테크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돈 내실 필요 없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경매 관련된 뭐 대출 관련된 자료들 아니면 거기 사람들이 경험담 같은 것도 많이 올려놓거든요. 뭐 우리들의 경험담. 그리고 저도 이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칼럼 이런 것들을 그냥 가입만 하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인사이트도 기르고 경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간접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뭐 경매로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것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부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그래도 무주택자분들한테 기회가 되게 많은 게요. 최근에 제가 청약홈이라는 사이트, 그러니까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이트거든요. 들어가서 보면은 그 무순위 청약이라고 줍줍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무순위 청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보니까 오면서 봤는데 진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원래는 다주택자분들,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시장 상황이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내가 실거주를 할 건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나왔다. 그럼 그런 데들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시고 청약에 넣어 보셔도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약보다 근데 경매보다 청약을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경매보다 청약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경매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아직까지 선입견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분양이나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부를 해두면은 내가 그 지역에 대한 가치 판단만 제대로 되면은 그냥 계속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는 뭐 권리 분석도 배워야 되고 공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경매부터 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내가 청약을 먼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신감 붙으면은 그 다음에 뭐 경매를 배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다 배우셔야 되겠지만은 처음에 하실 때는 분양권 청약부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대기업을 퇴사를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안정적인 월급도 받고
투자도 잘하고 계시니까 네. 좋을 것 같은데. 좀 새로운 도전을 네.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투자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도 계속 직장하고 병행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퇴사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옆에 김 작가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키워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 신분일 때 유튜브 출연을 몇 편 했었는데 그걸 보고 20대 분들이 투자를 많이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저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부세님 유튜브 영상 보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분양권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분양권으로만 이미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면서 수익이 엄청 크게 나신 분이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죠. 그걸 보면서 되게 좀 보람도 많이 느꼈고요.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조금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좀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오셔서 이제 투자는 계속 하고 계실 거고, 따로 뭐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 소호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사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뭘 정리해야 되나 보다 보니까 결국엔 직장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에너지라든가 시간이 생길 테니까. 네. 요즘 특히 파이어족 꿈꾸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했던 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파이어족에 대한 환상이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심하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파이어족이라는 게 30, 40대에 내가 조기에 은퇴를 해서 남은 그런 여생을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게 파이어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파이어족에 대한 어떤 시각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통의 파이어족들은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0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고 은퇴를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네, 변수도 많고 뭐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파이어족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내 삶은 무조건 뭐 그냥 뭐 진짜 욜로족처럼 즐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재테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투자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영위를 하면서 그렇다고 뭐 그거에만 매몰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들이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정한 파이어족이 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을 좀 짧게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뭐 사실 각자 꿈꾸는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다 상관없는데 그래도 파이어족이라는 건 어쨌든 내 일을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일찍 그만두고 여유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촬영을 며칠 못한 적이 있거든요. 한 2, 3일 되니까 촬영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전 파이어족이 별로 관심이 너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일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굳이 안 그만두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건 좋으나 그래도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개쯤 찾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이어족 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내가 너무 뭐 직장 일도 너무 힘들고 삶에 치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뭐 김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부세님이 올해 이제 30 초반이시니까 뭐 4050 세대 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하긴 좀 그렇고 2030 세대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투자 조언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보통 뭐 이생망, 뭐 벼락거지,
이런 약간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라도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힘이 빠질 것 같긴 해요. 깜깜할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한데 사실 이런 시장 자체가 저는 처음 겪는 일은 아닌 게 제가 2017년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부동산 정책만 무려 3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했었으면은 지금까지 아마 투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거에 대한 부담이 다들 있으시겠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 이 시장을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톡을 올리셨어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분이 결사 반대를 하셨대요. 지금 경매 하기에 시장도 안 좋고 위험한 건데 그거 왜 하냐. 그쵸.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밤새 울고 많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그 초심자, 그러니까 처음 공부했던 시절에 항상 그 마음속에 새겼던 문구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지만은 내가 잘 성공하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것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때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도대체 왜 하냐 라는 시선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매일 전화가 와요. 지금 돈 얼마 들고 있는데 어디 투자하면 되냐.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잘 되면요. 네, 오히려 그러한 이제 서러움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누군가 그래도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록 가족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분들한테 또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면 외로워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 재테크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김 작가님 채널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안 좋은 얘기 하더라도 내가 잘 돼서 나중에 알려줘야지. 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약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부사님 말씀 되게 공감 가는 게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유튜브든 어쨌든 사람들이 잘 안 해본 뭐 근데 좀 거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많이 물어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얘기가 본인도 그걸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고 뭔가 이거 잘 되겠어? 부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 아니면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 예를 들면 저거로 친다면 유튜브로 저는 어쨌든 구독자 125만 명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다면 저한테 누가 유튜브를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늘 3개월에서 6개월은 꼭 한 번은 무조건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로 잘 안 되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과연 그런 얘기를 과연 할까? 이게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해. 왜냐면 거기서 잘 되신 분들은 잘 됐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아무래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 이런 걸 맛보지 못한 부분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오히려 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하는 것들이 우리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조금 가로막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 작가님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뵀을 때 처음에 유튜브 하신다고 할 때 주변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란 듯이 이렇게 125만 원. 감사합니다. 네. 나이 30 후반 먹고 유튜브 한다는 게 그렇게 주변에서 응원하진 않더라고. 네, 이렇게 잘 되신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잘 된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자산 30억을 만드신 우리 부세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또 2030 세대분들이 또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배우님은 부자 되는 세상 부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